안녕하세요. 이슈타파 최봉기입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사명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은 국방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 전체에서 국방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국방과 관련해서 여러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각국이 지출하는 군사비 금액과 군사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 시프리가 올해 4월 2020년 세계 각국의 군사비 지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동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세계 군사비 지출은 시프리가 이 통계 발표를 시작한 1988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인 1조 9,81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로 약 2,23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2019년과 비교해도 2.6%가 상승한 수치인데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2020년 세계 군사비 지출이 세계 국내 총생산, 즉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0.2%가 증가한 2.4%였습니다. GDP에 비례 군사비 지출 비율이 높아진 것은 대부분 국가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군사비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군사비 지출 비용이 높은 15개 나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상위 15개국의 군사비 지출은 총 1조 6,030억 달러로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위 15개 국가의 순위는 전년도에 비교해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새로 들어오고 터키가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5위로 올라섰고요. 중국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군사비 지출이 76%로 증가해 상위 15개 국가 중에서 같은 기간 동안 군사비 지출 증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 군사비는 41%, 인도는 34% 각 올랐고요. 군사력 1위는 예상하셨겠지만 미국입니다. 미국이 2020년에 지출한 군사비는 7,780억 달러로 전 세계 총 국가들이 지출한 군사비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출한 금액은 상위 2위에서 13위까지 국가의 군사비 지출을 모두 합한 규모로서 전년 대비 3.3%가 증가했고 미국 국내 GDP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20년의 미국 군사비 지출은 전년 대비 4.4% 증가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감소하다가 2018년부터 3년간 연속적으로 지출 비용이 높아졌는데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마땅한 적수를 만나지 못해 군사비 지출을 줄여나갔었죠. 그러다가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의 위협을 뒤늦게 인식한 미국은 2018년부터 군사비를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여기에는 트럼프 전임 대통령의 군대 건설 드라이브도 한몫을 했습니다. 2020년도 군사비 지출 세계 2위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군사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인 2,520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는 2019년부터 1.9% 증가한 금액입니다.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26년째 연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군의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대하려면 당연히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중국 국방부는 2020년의 군사비 증가는 국가안보에 대한 패권 정치의 위협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는 매년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군사력을 유지하고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각국의 군사력 순위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매기고 있을까요? 사실 군사력의 경우 그 나라가 위치한 지리적 여건과 기후, 국가별로 처한 위협 상황에 따라 필요한 군사력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들의 정보를 모아서 일률적으로 비교하고 순위를 매기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가령 선나라인 국가는 육군보다는 공군과 해군에 훨씬 비중을 많이 두고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군사력을 채점할 때 어느 부분에 가산점을 더 둘지 기준을 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와 전쟁을 진행할 때 상대 국가의 지리적 상황, 기후적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공격 수단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기 보유량을 채점하여 점수를 매게 될 경우에 적은 수의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노후된 장비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어느 쪽에 더 점수를 줘야 할지 그 기준을 정하는 것도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항공모함을 가진 국가와 오래된 구형 잠수함을 가진 국가를 비교할 때 각각 배 한 척씩 보유한 것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군사력 순위를 매기기가 특히 더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는 세계 군사력 순위를 매기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았던 군사비 순위와 대조해서 참고해 볼 만한 자료가 있습니다. GFP, 글로벌 파이어파워라는 미국 민간 군사력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매년 세계 군사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기관이 발표하는 순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GFP는 인구, 경제력, 무기, 국방비, 병력 등 총 48개 항목을 종합해서 세계 군사력을 해군, 육군, 공군으로 별도로 나눠서 순위를 매긴 후 전체 반영 기준을 바탕으로 집계한 세계 군사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1년 GFP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세계 군사력 1위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미국이고 2위는 러시아, 3위는 중국입니다. 일본이 5위, 북한은 28위로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6위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중국이 러시아보다 후순위라는 게 약간 의아한데요. 그 이유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군, 공군, 해군으로 나뉘어 각 순위를 매긴 자료를 보면 먼저 공군력 1위는 미국, 2위는 러시아, 3위는 중국입니다. 한국은 5위, 일본은 6위입니다. 육군의 경우 육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 예를 들어 현역 군인 수, 보유 미사일 수, 총기, 탱크 등 전체를 통합한 순위를 발표해야 되는데 GFP는 국가별 보유 탱크를 기준으로 순위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위는 러시아, 2위는 놀랍게도 북한이 차지했고 3위는 미국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형 장비든 최신 장비든 무조건 다 집계하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보다 앞선 2위라고 합니다. 육군력이 꽤 막강한 우리 한국이지만 이 순위에서는 12위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세계 해군 군사력은 중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13위에 올랐고요. 그리고 북한이 3위, 미국이 4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소형 또는 구형 잠수정과 대형이면서 최신형인 잠수정이나 항공모함도 각각 한 대의 군사장비로 집계하기 때문에 최첨단 장비를 다수 보유한 미국이 4위가 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은 현역 33만 명과 예비역 11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항공모함, 강습 상륙함, 구축함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임에도 불구하고 이 순위에서는 4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기준을 합산하면 종합적 순위를 매길 때는 국가 경쟁력, 국방비, 인구수 등을 반영해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최종 등수에서는 미국이 1위, 우리나라는 6위, 북한은 28위가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GFP 순위에는 핵무기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통상적으로 전력을 비교할 때 비대칭 전력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서 비대칭 전력이란 실제 전투에서 사용되는 탱크, 전차, 군함, 총 등의 무기 같은 대칭 전력, 달리 말해서 재래식 전력이 아니면서 인명을 살상하는 데 효과적이고 상대의 약점에 치명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무기들을 말합니다. 핵무기, 탄도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비대칭 전력에 포함됩니다. 비대칭 전력을 채점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 핵 유지 및 무기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비용이나 보유한 무기들은 이 통계에서는 무의미한 것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핵 보유국인 북한이 지난 2020년 10월에 진행한 열병식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선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위에서는 28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위에는 우주 군사력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주군은 새로 창설되어 개발 단계에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공개된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우주군은 최첨단 위성 시스템을 이용해 고도로 정밀하고 정확한 정찰력을 얻게 될 것이고, 위성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쟁 상황 관리 능력을 극대화시켜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주군은 앞으로 각국의 군사력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각국은 해당 기술이나 위력을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각국의 GFP 순위와 GDP 순위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2020년 IMF가 발표한 국가별 GDP 순위와 2020년 GFP 순위 상위 10개국을 비교해보면 세계 경제 1위인 미국이 군사력도 당연 1위입니다. 그리고 군사력 2위는 러시아인데요. 과거 소련 시절 미국과 양대 산맥을 이루어 경제 대국이었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물려받아온 막대한 병기와 무기들을 반영하여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력 2위인 중국은 군사력에서 3위를 차지했고, 경제력 5위인 인도가 군사력에서는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력 3위인 일본이 군사력에서는 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 헌법 구조를 보면 일본은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위에 올라와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자위대라는 명목으로 군사력을 계속 키워왔죠. 하여튼 매우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6위인 한국은 경제력으로는 10위이지만 북한과 휴전 상태에 있는 국가라는 특성상 의무 징병제도 및 엄청난 예비군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나름 국방비 지출도 높은 편이라 6위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제 6위인 영국이 군사력은 8위, 경제 7위인 프랑스는 마찬가지로 군사력 또한 7위입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 아시겠지만 바로 군사력의 원천은 GDP입니다. 국가 경쟁력이 높으면 전쟁을 지속하는 능력이 높아지고 국방 예산과 전략물자 보유량 또한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중공이 21세기 들어서 군사력이 무섭게 성장한 이유는 미국의 뒤를 잇는 경제 대국으로 떠오르면서 국방비를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력이 강한 국가들은 경제력만 잘 유지하고 있어도 잠재적인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전체 GDP에 비례하여 국방비의 1% 정도만 쓰고 있는 일본이 2020년 군사력 순위 5위에 오른 것을 보면 경제력이 군사력에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군사력이 낮은데 경제력까지 뒷받침되지 않는 국가는 유사상황이 발생할 때 당장 군사력에 투입할 자본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이고, 경제력이 강한 국가는 당장 낮은 군사력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세계 군사비 지출 순위와 GFP라는 민간기관에서 집계한 세계 군사력 순위를 알아봤습니다. 결국에 한 나라의 군사력은 그 나라의 총생산인 GDP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GFP에서 발표한 군사력 수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각국의 군사력을 비교 분석하는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국가의 경제력은 나라와 국민들을 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